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 문재인을 만나고 왔는데요. 여기서 문재인을 만난 것이 문재인의 환영을 받았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SOS를 쳐러 문재인을 찾아간 겁니다. 이재명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후 애환입니다. 그러자 문재인한테 가서 읍소를 하면서 SOS를 쳤는데 문재인한테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김경수와 김부겸도 챙겨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 생각이 다른 사람도 포용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잘 읽어야 돼요. 만약에 이재명을 위한다면, 이재명만 위한다면 그냥 뭐 와서 덕담하고 뭐 조기 대선 준비는 잘 되십니까? 뭐 등등 또 뭐 사업 리스크는 잘 해결될 겁니다. 등등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이재명이가 자기 똘마니들 잔뜩 데리고 이 양산마을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은 생각보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면서 사실상 이재명을 문전박대한 겁니다. 이재명의 SOS에다가 문재인은 찬물을 확 끼얹어버린 거죠. 왜 그럴까요? 벌써 이 권력의 생리, 정치의 비정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지율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재명이 주가를 한창 올린 거는 그야말로 이재명 힘으로 막 공천해가지고 이재명이 공천한 사람들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민주당만 해도 170석이 넘는 그야말로 거대 의석, 민주당만 해도 거기다 조국당이라든지 그다음 민주당에서 시집 보낸 그 뭐 진보당이나 이런 애들까지 합치면 저 준석이 당 3석 빼놔도 189석을 얻었잖아요. 조국당 빼놔도 175석이 돼요. 범민주당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 이거는 지금. 자, 이러니까 이재명이 주가가 확 올라간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된 이후로는 오히려 꺾이기 시작했다고요. 그때 정점을 찍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을 걷는데 그 내리막도 이 기울기가 너무 급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떨어지면 날개가 없는 거예요. 날개가 있어야 다시 날아오르는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어요.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있어서 다시 비상할 수 있지만 추락하는 것은 즉 빠르게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날개가 없어요. 그걸 본 거야 문재인이가. 이거 이재명 내보냈다가는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럼 이재명이 여기서 만약에 아웃되면 그러면 나까지 위험한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쟤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퇴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작전을 짜는 거지. 만약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재명이 거는 것보다는 문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안 거는 게 나아. 왜냐하면 문재인 입장에서는 만약 이재명이 그냥 뭐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를 좀 봐주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 그럼 복귀했을 때 이재명 편을 들었다가 자기만 괜히 난처해지니까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는 이재명이 편을 들어주면 안 되겠죠. 또 하나, 윤 대통령이 복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재명이 나갔다가 아웃되고 지금 우리 윤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김문수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는 이재명 편 들었다가 또 작살나겠죠. 또 하나는 만약에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문재인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쁜 지경으로 떨어져 가지고서 그야말로 사후 리스크 때문에 대선에 못 나가고 다른 사람이 나가는 경우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도 이재명은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경우로 본다 하더라도 이재명은 쓸모가 없어요. 문재인 입장에서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당연히 쓸모가 없는 거고 만약에 윤 대통령이 복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재명이가 나간다 하더라도 이 보수 우파한테 질 가능성이 많아서 그때도 쓸모없는 거고 그다음에 당내에서도 혹시 경쟁에서 지거나 내지는 사후 리스크 때문에 아예 대선에 못 나가가지고 또 그래도 쓸모없는 거고 어차피 문재인이 볼 때는 이재명은 쓸모가 없다. 그래서 면전에서 김경수와 김부겸을 챙겨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경수와 김부겸이 지금 챙겨놔야 민주당이 이재명이 없을 때 대선 주자가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한테 직접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너 만약에 사후 리스크로 날아가면 어떡할 거야. 그럼 민주당도 너 말고 다른 사람을 지금 너 대타를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그런 말이라고 지금.
김경수하고 김부겸은 왜 김경수하고 김부겸입니까? 왜 김동연이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김동연 얘기 안 하잖아. 근데 김두관 얘기 안 하잖아. 누구 얘기했습니까? 김경수, 김부겸. 이거는 완전히 문재인 빠들이잖아. 김경수는 뭐 완전히 뭐 문재인 사람이고 김부겸은 문재인 정부에서 뭐 했습니까? 국무총리 했잖아요. 거기도 문재인 사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문재인한테 가가지고서 나만 도와달라 SOS를 치러 간 거예요.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문재인이가 좀 도와주면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산 쪽하고 그다음에 친문들하고 좀 말려달라는 거죠. 말려달라. 그 전날 김경수가 이재명을 갖다 저격했거든요. 강하게.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가가지고서 경수 좀 알려주세요. 뭐 김부겸이가 또 사무실 얻었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벌써부터 대선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겸이 좀 알려주세요라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랬는데 문재인이가 이 SOS를 걷어차면서 야 김경수하고 김부겸 좀 챙겨. 그리고 너 생각과 다른 사람들도 좀 포용해. 말은 부드럽게 했지만 너 네 생각과 같은 사람, 네 그 측근들만 챙기고 왜 나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 왜 친문들은 다 배척하는 거야? 너 그러면 재미없어.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언론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이재명이가 사면 초가 내후 애환에 빠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조기 대선 분위기가 고조된다 하더라도 이재명은 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재평가론. 이재명 재평가론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윤은이 탄핵 소추당하고 구속 기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힘을 못 받고 있다. 그다음에 김경수 등 지금 비명 잠룡들이 고강도 소신 발언하고 있다. 그다음에 탄핵 심판 속도보다도 이것도 있지만 선거법 위반 2심 이것이 이제 빨리 선거 탄핵 심판보다도 선거법 위반 2심이 빨리 재판이 종결될 수도 있다. 이것이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은 상당히 오히려 그 사면 초과에 빠지고 내후 애환에 빠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보수층에서 말이죠. 지금 본선 경쟁력 후보에 결집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재명이가 지금은 뭐 이렇게 좀 앞서가고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가면은 결국 1대1로 이렇게 수렴이 될 거고 혹시 보수층에서 본선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내세운다면 이재명이가 이기기 어렵다. 뭐 그렇게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재명은 조기 대선에서 간다 하더라도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재명은 아무리 지금 장이 열려도 먹기 힘들 것이다. 지금 비명 잠룡들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그런 지금 기사가 났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 기사 내용도 그겁니다. 어차피 아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이가 지금 얼마나 쓸모가 있는가를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재평가 작업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입장에서도 이재명으로 정권을 창출할 수만 있다면 뭐 문재인도 거기 이재명에게 굳이 반기를 들거나 이재명을 갖다 팽시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재명으로서 지금 그대로 갔을 때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이유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안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재인으로서는. 그래서 이번 얘기한 것이 김경수를 얘기하고 김부겸을 얘기하는 것이 문재인이 생각하는 이재명의 대안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재명으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대선에 나가려고 이렇게 윤 대통령까지 탄핵소추 의결시키고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윤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고 지 멋대로 하면서까지도 이걸 얻어먹으면서까지도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나는 그러면 팽당하고 말이야. 김경수나 김부겸이 와가지고서 대통령을 한다? 이거는 이재명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어제 머릿속에 아주 그 하얘지면서 이재명이가 문재인에 대한 어떤 분노 같은 것을 크게 부각시켰을 가능성이 많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은 지금 문재인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을 가능성도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바깥으로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그걸 바깥으로 드러내고 문재인한테 소위 개길 군번이 아닙니다. 지금은 물론 문재인 입장도 녹록치는 않아요. 문재인도 수사받아야 되고 문재인 딸도 수사받아야 되고 김정숙도 수사받을 수 있고 녹록치는 않지만 그렇다 해서 이재명한테 올인했다가 문재인 자신이 나중에 다시 더 위험해지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재명한테 올인하려고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이 SOS를 치러 왔지만 사실은 문전박대를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 굉장히 복잡합니다. 민주당 오히려 국힘보다도 더 어려운 지형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세우지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당하고 탄핵 심판 절차를 밟게 됨으로써 이재명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썼다. 이재명 카드가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반격의 시간입니다. 강신업 TV입니다.